나는 야망과 욕심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야. 야망이 큰 사람은 그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달려가지도 않으면서 큰 꿈만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안녕 얘들아. 오늘도 신경에 길에 온 걸 환영해. 이번 영상에서는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하고 태생 또한 불공평해. 이러한 환경에서 누군가는 좋은 유전자와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나 그들의 삶 자체에서 그들의 해야 할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성장해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열등한 유전자와 그 환경이 좋지 못하여 자신의 의지조차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평균적인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깍제깍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없는 건 사실이야. 왜냐? 그것은 일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고 리더와 팔로워들이 나뉘는 것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는 후천적인 요인이 크지. 사람은 선천적으로 편하면 더 편한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 이것을 인지하고 그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편안함을 합리화시키며 허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어떤 영상에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라. 또한 늦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늦어도 괜찮다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찾아라. 이 말의 의미를 각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 나 같은 경우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찾아라 라는 말이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가 가고자 할 길이 정해져 있다면 길을 남 눈치 보지 말고 직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하지만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들은 이 말을 나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옆 사람이 저 앞을 가고 있는데 난 뒤쳐져 있어.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찐따들이 많아. 내가 그래서 항상 SNS나 유튜브 이런 데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찾아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매체가 있으면 댓글을 달긴 해. 이 의미를 나태함에 변명거리로 삼지 말고 진정 자신이 할 일을 똑바로 하면서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 건지 혹은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태생에 의한 차이 때문에 뒤처지는 거를 비교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댓글을 단단 말이야.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는 그것을 나태함의 변명거리로 삼는다. 남과 비교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경쟁 상대가 있다면 그 경쟁 상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단 말이야. 하지만 당연히 세상은 불공평하고 태생 또한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 상대가 너무 유리한 환경에 태어났고 유리한 태생을 갖고 태어났으면 내가 못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날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추가로 보충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야. 처음엔 쉬워. 하루, 이틀, 3일은 쉽단 말이야.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3년 이런 기간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적은 거고 리더가 적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는 꿈이 없을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꿈이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의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자. 내가 말했지. 찐따들은 보통의 역치가 낮다고. 100가지 일을 서로 하는데 이 할 일을 제깍제깍 하는 사람은 그 100가지 일이 별로 힘들지가 않아.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역치가 높은 거지. 하지만 이 할 일을 제깍제깍 하지 않는 찐따는 이 100가지 일이 너무 부담이야. 그래서 스트레스지. 그래서 출근하기가 싫은 거야. 회사 생활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나? 나가서 사업하면 쉬울 줄 알아. 절대 아니야. 그래 놓고선 사업을 하지 못해. 왜?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두 명이 퇴근한 후에 일상도 다르겠지. 할 일을 제깍제깍 하는 사람은 절대 집에서 나태하게 뒹굴지 않아. 왜? 그 사람은 퇴근을 해도 에너지가 남아있어. 보통의 역치가 높다는 뜻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자신이 일에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무언가를 한단 말이야. 물론 그 행위의 정도가 다른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겠지만 한단 말이야. 해. 하지만 이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들은 집에 가서 뭘 할까? 집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기진맥진해 있어. 왜? 고통의 역치가 너무 낮으니까. 회사 일만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다짐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들도 무언가 영감을 받아서 해야지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해야지에 대한 다짐이 집에 가거나 어떠한 일이 하나가 끝나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왜? 고통의 역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퇴근한 후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도 꺾여버려. 근데 이것을 인지하고 한번 고통을 느껴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걸 못해. 왜? 이 사람들은 많은 매체에서 도파민을 많이 맞았거든. 이 고통은 도파민을 더 깎아먹는 행동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행위, 나의 도파민을 깎아먹어. 기진맥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 하지만 난 한단 말이야. 왜? 이게 내 인생에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 나는 내 할 일을 웬만하면 제깍제깍 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반대로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못하는 상황을 합리화시킨다고. 뭘로? 이런 SNS란 매체로. 시대가 현대사회가 되면서 개개인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사회가 됐어. 옛날에는 서민, 재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눴지만 요즘에는 재벌, 중산층, 그 중산층 중에서도 누군가는 좀 더 많이 더 버는 중산층, 좀 더 덜 버는 중산층, 누군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는 결혼도 못하는 사람, 누군가는 연애는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는 연애조차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상황이, 개개인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만큼 정보화 시대가 된 거고 누구든지 발전을 해서 성장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지. 사실 옛날에야 직장만 다녀도 평균 이상은 했어. 왜? 직장이 주 6일째 하루 10시간, 12시간 일하는 곳이었으니까. 퇴근하면 다 기진맥진해. 그냥 하라는 것만 해도 받을 만큼 받고 집 살 수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요즘은 어때? 사람들에게 자유와 시간과 워라밸을 제공하지. 그 뜻은 뭐냐? 사람의 유형이 두 갈래로 갈린단 말이야. 자발적인 사람, 자발적이지 못한 사람. 대부분의 찐따는 자발적이지 못하겠지. 옛날에는 환경 자체가 자발적이든 찐따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같은 봉급을 받고 같은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더 찐따가 늘어나는 거고, 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남자가 늘어나는 거고, 결혼을 포기하는 남자가 늘어나는 거고, 여자들의 그런 안 좋은 패턴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실패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사실은 우리 한국 남자는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자, 왜 요즘에 할 일을 제깍제깍 하지 않는 찐따들이 많아진 줄 알겠지. 또 그 찐따들은 점점 더 도태되는 이유를 알겠지. 양날의 검이야. 자유와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 워라밸을 제공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서민들도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며 찐따들은 그들의 인생을 한없이 밑으로 도태시켜버리는 그런 제도란 말이야. 나는 이 부분을 언제 깨달았냐면 근로개정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들도 무조건 주 5일제 근무, 9 to 6 제도를 무조건 해라 라는 제도가 딱 들어올 때 깨달았어. 개개인 간의 격차들이 많이 벌어지겠구나. 자발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겠구나. 그만큼 여자들의 위상은 올라가겠구나. 나는 그런 요인들을 단번에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퇴근 후에 다른 걸 내가 할 거를 했고 누군가 퇴근 후에 넷플릭스를 보고 SNS를 봤지. 그 전엔 나와 같은 수준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엄청나. 사실 옛날 같았으면 벌어지지 않은 위치였어. 하지만 이젠 벌어진단 말이야. 그게 너가 될 수 있고 너 친구가 될 수 있어. 너는 지금 너의 할 일을 하고 있어? 너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삶을 위해 다가가고 있어? 그 가시밭길을 너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어? 그러고 있다면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영상을 딱히 보지도 않겠지.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기분이 언짢을 거야.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변명을 하겠지. 아, 난 얘가 말한 대로 태생이 불리하게 태어났구나. 왜 내가 같은 것을 갖기 위해 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돼? 나는 불평, 불만을 하면서 가만히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 하지만 내가 말했지. 그런 태생적 불리함이 너가 발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안 돼. 너가 어떤 고통을 감내해도 발전을 하게 돼 있어. 하지만 그 발전이 너가 만족할 수준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야. 이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 중에도 또 다른 유형이 있어. 이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 중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누굴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야망과 욕심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야. 야망이 큰 사람은 그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달려가지도 않으면서 큰 꿈만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은 욕심 자체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정말 도태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진짜 행복하단 말이야. 왜? 욕심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내일 밥 먹고 잠을 따뜻하게 푹 자고 재밌는 넷플릭스 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목욕하고 가끔 돈 모은 걸로 여행 어디 갔다 오고
이런 삶이 진짜 행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거에 맞게 살면 돼. 근데 그 인생이 싫고 항상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SNS에 있는 호캉스 사진, 뭐 여행 좋은 데 가는 사진,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진, 여자애들 자랑하는 사진, 자기 몸매 자랑하는 사진 이런 거 보고 연예인들 사진, 연예인들 일상 이런 거 보고 항상 불평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란 말이야. 욕심인지 야망인지. 근데 대부분 욕심일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내가 충고를 하면은 알아들어. 근데 하질 못해. 결국에는 그 욕심의 감정이 다시 표출이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이렇게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들의 유형을 알아봤는데 그럼 이 찐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좀 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봐야겠지. 너희가 만약에 내가 말한 할 일을 하지 않는 찐따의 유형에 들어가 있다면 근데 야망이 좀 있다면 내일 당장 10분 일찍 일어나 봐. 너가 원래 일어나던 시간에 10분 일찍 그냥 10분만 먼저 일찍 일어나서 10분 먼저 씻어.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해봐. 이게 되면 너는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 동안에 다른 걸 한번 해봐. 이게 어려워. 10분 일찍 한 달, 1년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쉬워. 왜? 그냥 일어나면 끝이거든. 고작 10분이야. 근데 그 10분에서 어떠한 것을 채워 넣는 행위는 몇 배는 힘들어. 그것을 또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너희가 그 10분에 무언가를 넣을 능력이 생긴다. 그 능력과 그 느낌을 겪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너의 5년 뒤의 인생은 한 130도 달라져 있을 거야. 꽤 많이 바뀔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할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일주일 동안 10분 일찍 일어나는데 성공을 했다면 댓글을 달든지 만약에 너희가 하루 10분 일어나는 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저는 태생이 너무 불리하게 태어나서 의지가 너무 박약한데요? 그럼 저는 갱생의 방법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있어. 뭐냐면 너의 환경을 바꾸면 돼.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어. 때려쳐. 그리고 곧장 너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야. 너가 원하는 삶이 놀고 먹는 백수야? 그럼 백수로 살아. 너가 돈이 많으면 평생 행복할 것이고 너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몇 달 뒤에 재취업하겠지. 근데 너가 뭔가 꿈이 있어. 너의 의지가 너무 박약이라 퇴근 후에 학교 후에 못해 이거를. 그러면은 그 환경을 아예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이 너가 너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길로. 뭐냐? 퇴사 혹은 자퇴. 이 회사와 너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그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너의 꿈을 향해 쓰는 거야. 어쨌든 그런 길을 갈 때 꼭 그 포기한 것만큼 에너지를 여기 다 쏟을 필요가 없어. 이미 환경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너의 고통의 역시 또한 다시 초기화가 된단 말이야. 이 생활에 다시 익숙해져야 해. 근데 여기서 장점은 뭐냐? 너가 이 길을 너가 원하는 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 때보다 훨씬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당연히 돈은 못 벌겠지. 왜? 돈이 안 되니까 너가 이 길을 안 간 거 아니야. 어쨌든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런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